청약 5%라고 말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청약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 결국에는 의사표시인 거죠. 어떤 의사표시냐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다. 그런데 그냥 계약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그 앞에 나와 있는 수식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자, 청약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퍼를 한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청약의 주체를 우리가 청약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청약을 받는 상대방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청약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오퍼러가 될 것이고 얘는 오퍼리가 될 텐데 이렇게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청약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보면은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매매거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요. 그런데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제시를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의사표시다. 그래서 여기 앞에 전제가 되는 것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특정한 계약 조건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어떠한 품목을 얼마에 어떠한 품질의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하는데 그 의사표시가 어떠냐면은 구속력을 가진, 법적 구속력을 가진 확정적 의사표시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사 2차 시험은요, 서술을 하는 거죠, 서술. 그랬을 때 청약에 대해서 내가 10줄짜리 10줄을 투자해서 막 다 썼어. 별의별 내용을 막 다 써서.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핵심 키워드 등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이 지금 말씀드린 두세 줄만 써도 만약에 5점이 배점되어서 5점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없으면 우리는 점수를 배점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키워드 등을, 중요한 키워드 등을 내가 놓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래서 보면은 체결을 하고자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다. 그래서 항상 키워드, 그래서 제가 2차 모의고사 채점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쓴 답안에 이렇게 주요 키워드 등을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채점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관세사 시험 마찬가지로 그 채점하는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요 키워드 등이 없으면 점수 부여가 어렵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을 이거에 대한 정의는 그냥 뭐 이론상 누군가 정해놓은 정의가 아니에요.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CISG라고 하는, CISG가 뭐냐면은, 우리 쉽게 말해서, 이걸 비엔나 협약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국제 물품 매매 계약,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 협약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 협약이고 사실상 국제 무역 거래에 있어서 어떻게든 전체 체약국 관련된 체약국들 사이에서 이러한 국제 협약에 가입을 함으로 인해서 이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의무사항 그리고 이러한 계약의 성립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무역 거래에 있어서의 어떤 그 통일화된 준거법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역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데 이 CISG 안에서 14조에서부터 17조까지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청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청약에서는 CISG를 보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두세 줄의 정의를 사실상 명확하게 그렇게 내려놓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추렸을 때 이렇게 청약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CISG의 14조부터 17조는 청약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18조에서부터 그 다음에 23조까지가 승낙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아주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